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으로 추정됩니다. 더 위협적인 신형 미사일 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박철현 기자,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15일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 시험이 진행됐다면서 140톤 포스 추진력의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정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고출력 로켓 엔진의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신형 전략 무기 개발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140톤 포스는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요? 140톤 포스는 140톤의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진력을 뜻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에 북한이 공개한 액체 엔진은 80톤 포스의 추진력을 갖고 있고 화성 17형에는 이 액체 엔진 2세트가 사용돼 160톤 포스로 발사됐습니다. 140톤 포스는 이와 맞먹는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신형 대출력 고체 엔진은 북한이 중장거리용 탄도미사일에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기존 고체 엔진보다도 신기술이 적용돼서 고효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현장을 참관했죠. 발사가 진행된 곳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인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3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아 현지 지도했습니다.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서해 위성 발사장은 북한 ICBM 개발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데요. 최근 이곳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로켓 발사대의 개폐형 패널이 열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최근 10년 전 광명성 3호 발사를 자화자찬하는 각종 경축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북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난 12일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한 전역에서 공연과 무도회 등 대대적인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송에선 10년 전 발사 장면이 담긴 기록 영화를 잇따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100% 국산화된 우리의 위성을 세상이 보란 듯이 통쾌하게 쏘아올리던 격동의 나날들. 광명성 3호 발사가 북한의 우주과학 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 역사적 사변이자 민족사적 대경사라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위성 발사를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장거리 로켓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건 2012년 광명성 3호와 2016년 광명성 4호 두 차례뿐인데요. 광명성 3호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발사인 데다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봉쇄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쳐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그런 통치 담론들이 필요한데 그 통치 담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공위성 강국이다. 네, 그런데 광명성 3호 발사 당시 논란도 있었잖아요.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북한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영도로 우주 강국이 됐다고 거듭 강조하는데요. 옥척불변의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나누시고 위성 발사장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고 또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아직까지 광명성 3호의 지상 관측 영상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일주기가 되는 날이죠. 특별한 분위기가 있나요? 북한 방송은 며칠 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관련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과거 행적을 담은 기록 영화도 잇따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끝없이 수나오신 숭고한 인민 사랑의 역사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봅니다. 노동신문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반을 잘 닦아둔 덕분에 강성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바꾸고 군사력을 강화했다며 성군 정치를 지켜 세우는 등 찬양과 추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은 만성화된 경제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핵 위협,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대체 왜 도발과 고립의 길로 가는지, 위기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통일전망대가 위기의 한반도, 북한의 생존 전략은 뭔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정치 군사 분야를 김세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쏜 미사일입니다. 미국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서부터 남한의 비행장, 항구, 군 지휘본부 등 다양한 목표 지점을 노린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김정은 집권 11년간 146번의 핵미사일 활동 중 4분의 1이 넘는 39번이 올 한 해 집중됐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2차 핵 고도화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1차 핵무기 고도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떻든 미국에 닿을 수 있는 ICBM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데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2차 핵무기 고도화 단계에서는 다양한 종류,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눈다는 겁니다. 2차 핵무기 고도화는 바로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를 두 개 동시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전술 핵무기는 일정하게 실전화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심지어 미국의 핵항모전단이 기동하는 중에 보란듯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특징을 보입니다. 10월 4일 훈련이 끝나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자신의 모항인 요코스카 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때 중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고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는데 바로 그때 로널드 레이건호의 머리 위로 쏜 겁니다. 또 과거 한미가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3월에서 5월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한미의 소규모 합동 군사연습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경련해가지고 38개 정도가 1년 중 운영됩니다. 크고 작은 훈련이. 거의 모든 달에 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실상 이 모든 달에 대해서 핵미사일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 대응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북한이 올해 초부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ICBM을 운용할 눈, 즉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회적인 발사를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에 걸친 여러 차례 정찰 위성을 쏘기 위한 하나의 준비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오히려 핵 실험이라는 거는 사실상 실용적으로는 거의 북한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ICBM의 버전을 진화적으로 더 개량하는 쪽에 오히려 실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더 강력한 대미 억제력을 확보한 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경제, 사회 분야를 살펴봅니다. 북한 경제는 계속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당연히 민심도 동요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먹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면서 선전선동으로 민심을 단속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의류, 석탄, 철광석, 어패류 수출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며 북한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체 북한의 그 수출이 한 26억 불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2억 불 수준으로 90% 가까이 급감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매우 북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북한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코로나19 직후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런 그 식료 가공품들이 제대로 수입이 되지 못하면서 그 2020년 4분기부터 그 밀가루나 콩기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이 악화되고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체제 생존에 직결되는 농업, 즉 먹는 문제에 집중 투자하고
협동농장이 가진 미상환 대부, 대출을 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이런 대출들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농업 부분의 그런 생산물에 대한 국가 통제도 좀 강화하고 있는데, 민간 자금을 국가 재정으로 흡수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통장을 개설해서 저축을 하게 하고 이것을 이제 인출할 때는 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의 강제 저축을 확대한다든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2021년 발행됐다라고 하는 중앙은행 돈표인데요. 5만 원권과 5천 원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외화를 보유한 주민들이 외화를 이걸 납부해서 이 돈표로 바꾸어서 이것을 거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진 외화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이 가진 외화를 북한 당국이 흡수해서 좀 쓰려는 이러한 좀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사회 통제, 사상 교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비사회주의와 퇴폐적인 사상 문화를 혁명의 사상 문화로 쓸어버리자. 그러니까 이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반동적인 사상을 공세적인 북한이 관금 메시지로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미디어 전략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방송 시간을 대폭 늘리고 열병식이나 공연 등 초대형 국가 행사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묶어두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에는 당국의 사상적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이게 메시지의 경직성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당위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들이 쉽게 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만성화된 위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상 내년에도 강력한 사회 통제, 사상 강화 활동을 벌여나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내년에는 중국과의 관광 협력을 확대하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거나 위반 경로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무역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한겨울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있죠. 네, 오늘은 겨울철 북한 음식들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여름이면 숭어 먹으러 대동강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겨울에는 뭐 먹으러 어디 가나요? 저는 이제 대체로 친구네 집에 달러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뭐 돼지 잡았다, 뭐 누구네 집에서 개 잡았다 하면 거기 가서 이제 안주 삼아서 술을 한 잔씩 마시고, 겨울에도 그 냉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또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억류관이나 청류관 가서 냉면 이제 줄 서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한경도나 이런 양강도 지역에 가면 그 농마국수를 따끈한 이제 그 돼지고기 육수에다가 이제 말아서 내오는데 먹을 만도 하고 괜찮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음식들은 북한 TV에 자주 소개되기도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도 예결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의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겨울철 민속 음식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온반과 전골, 녹두지짐 등을 전했습니다. 온반은 이렇게 따끈할 때 먹어야 합니다. 이 고기 국물의 달큰한 맛과 또 이 녹두지짐의 고소한 맛이 한데 어울려서 참 감칠맛이 있습니다. 네, 겨울철 냉면집에서는 냉면뿐 아니라 녹마국수, 강냉이 국수도 인기 메뉴라는데요. 겨울인 만큼 따뜻한 국물을 찾는 거겠죠? 북한은 어쨌든 좀 춥잖아요. 대신에 남한은 상대적으로 더운 편이죠. 그래서 남한 음식은 염장도 많고 식재료가 상하지 않게 좀 짭짤하게 만든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니까 좀 짭짤한 음식이 많은 반면에 북한은 간이 좀 약한 편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북한 음식이 좀 슴슴한 편이고요. 어쨌든 겨울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따뜻하고 삶거나 끓이거나 한 그러한 뭐 온반, 온면 이런 음식들이 북한의 겨울 음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런 데 가는 거는
좀 있는 사람들, 권력도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일반적으로는 시장에 많이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장바당 가서 이제 가면 이게 연탄 작게 넣고 또는 이제 나무, 이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는 그 연기가 적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피워가지고 국물 넣고 뭐 고기 몇 돈 넣고 두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뭐 콩나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서 내는데 겨울에 이제 이거 먹으면 되게 이제 몸도 뜨뜻해지고 예, 괜찮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래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집에서 뭐 보양 음식, 건강 음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요즘 쓰는 표현으로는 뭐 소울푸드라고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추울 때 집에서 챙겨 먹는 소울푸드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닭곰이라는 한국의 삼계탕 같은 보양식인데요. 북한에서 추운 계절에는 집에서 닭곰이나 토끼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은 감자 요리도 유명한데요. 말랑하면서 쫄깃한 느낌의 감자전, 그리고 녹마전도 북한 주민들에게 소울푸드와 같은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좀 가난하거나 힘들 때 먹었던 음식들이 소울푸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당시에 98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 식량난을 감자 농사를 크게 지어서 타개해보자라는 그 명목 아래 감자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대홍단 지역에 아주 크게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찰도 여러 번 갔었고요. 99년도에는 감자 요리라는 책도 만들어서 어떻게 감자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보급하기도 했는데 겨울마다 감자움이라고 해서 감자를 저장하는 저장고도 있을 만큼 북한 주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재료이면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에 계실 때 겨울철에 집에서 뭐 해 드셨어요? 뭐 해 드시는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네, 뭐 사실 겨울 좀 추우니까 될수록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죠. 해서 집에서 주로 해 먹는데 뭐 동태국이나 두부국, 뭐 동태 조금 넣고 두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 먹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비지를 좀 좋아해서 콩비지 같은 거 많이 해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쟁반 같은 데다가 고기 좀 넣고 콩나물 넣고 김치 넣고 마지막에 국수까지 때려 넣어서 이제 술 먹는 거 부대찌개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 예, 그 비슷한 느낌이 이제 부대찌개 느낌을 이제 겨울에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음식들이 다 공통점이 있네요. 다 뭐 훌륭한 뭐 술안주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좀 알아보시는 건가 싶은데 아까도 친구 댁에 가가지고 술 드시는 얘기 하셨죠? 예, 주로 이제 겨울이면 이제 도토리하고 옥수수를 섞어서 이제 그 곡주를 이제 만들어 먹는데 이게 이제 뭐 보통은 겨울 같은데 이제 반주로 저녁에 이제 한 컵씩 마시고 밥 먹으면 입맛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여름에 챙겨 먹는 보양식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철 음식들도 다 이유가 있겠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단백질 섭취가 겨울을 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육량이 많으면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열을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소화할 때 훨씬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날이 춥고 또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겨울 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별미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에서는 이제 별미라기보다는 겨울,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용량을 축적하는 목적으로 이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옥수수살이 통통하게 되고 많이 먹어서 배에 기름이 좀 져야 좀 오목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주로 이제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으려고 하고 튀김도 이제 많이 만들어 먹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겨울은 춥기도 하지만요. 발 동동 구르고 손 시려워도 호호 불면서 먹는 그 겨울 간식 먹는 재미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호떡, 붕어빵, 또 뭐 어묵 국물, 맞아요. 뭐 이렇게 남한에는 겨울철 간식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북한은 어떤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평양 시내 한 길거리 매점 앞의 모습입니다. 길에 서서 군고구마를 먹는 사람들 모습인데요. 네, 겨울철 평양에는 군밤과 군고구마 전문 판매점이 일제히 문을 연다고 하죠. 군밤과 군고구마를 사기 위해서는 1시간 넘게 줄 서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군밤과 군고구마, 그 향기를 살리기 위한 당도까지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판매소를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평양에서만 보통 고구마 350톤과 밤 15톤이 팔린다고 합니다. 군밤 군고구마 매대는 거의 평양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 평양에는 원래부터 이 군밤 군고구마가 유명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이 군밤 군고구마를 만들어서 팔아라. 이런 교시를 남겼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이 이 교시를 떠받들어서 군고구마, 군밤을 파는 매대를 설치하게 한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밤도 일일이 쪼개서도 보고 만약 여기에 벌레가 먹거나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인민을 위한 봉사 전신이 없다라고 꾸짖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밀어붙였던 시책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북한은 변변한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지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군고구마나 군밤을 그 자리에서 구워서 팔기 때문에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게 그 딱 한 봉지씩 이제 팔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봉지 먹고 들어가면서 애들 생각나서 한 봉지 더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될 때가 좀 있어서 조금 이제 안타깝기도 한데요. 앞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김일성 주석이 그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거 그냥 먹지 말고 그 새우젓 있잖아요. 새우젓하고 같이 먹으면 별미라고 그렇게 이제 직접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밤 군고구마가 평양 지역 한정 특산품인지 몰랐습니다. 자, 어렸을 때 아빠 퇴근길에 뭐 이렇게 사오시면 아 오늘은 뭘까 하고 기다리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요즘에는 배달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좀 추억 같은 거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죠. 그래도 전 요즘도 붕어빵하고 어묵 국물 자주 먹습니다. 네. 네. 오늘 겨울 간식 얘기하다 보니까 어릴 때 뭐 고향 생각 또 어렸을 때 추억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겨울이면 이제 뭐 고구마도 구워놓고 뭐 밤도 구워서 먹고 콩 같은 것도 닦아서 이제 넣고 이야기하던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요. 올해가 이제 그 여느 때보다도 좀 더 힘들 것 같은데 식량 문제도 그렇고 좀 더 이제 따뜻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탈북민 분들은 이런 간식들, 붕어빵 같은 경우에 좀 북한에 보내주고 싶다, 너무 맛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맛 때문에 너무나 이런 간식들을 먹지만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온 가족이 정을 나누는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보면 음식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았던 북한 겨울 별미들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음식이었다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겨울이 오면 이제 봄은 멀지 않았다는 말도 있죠. 모두 건강하게 겨울추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석 달 동안 합숙하면서 적응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탈북민들에게는 제2의 고향처럼 여겨진다는데요. 이곳 하나원을 거쳐간 탈북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 남한 고향집을 다시 찾는 행사가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나타나는 붉은색 건물들. 1999년 문을 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으로 탈북민들의 첫 체류 장소인 만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 시설로 분류돼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남녀노소 수많은 민간인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합니다.
연정아 이제 왔냐? 어머나 언니. 야 고모. 네. 고모 여기서 살았어? 지난 20여 년간 하나원을 거쳐가 남한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여성과 그 가족들이 처음으로 초청받은 제2의 고향이자 친정집. 여기 있었던 기억들이 너무 새롭고요. 저는 1박 2일 숙박을 예약했거든요. 여기 식당에 밥도 먹고 싶고 여기서 자면서 용동탕도 거닐고 싶고 너무 아이고. 와보고 싶었어요. 남한에서 처음 만났지만 지금은 친구처럼 친해졌고요. 나가서 사회생활하면 만났어요. 감회가 새로워요. 추억이 새록새록하고. 함께 탈북을 보태 10년간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 남한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는 모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회사도 다니고 차도 몰고 저 대한민국 전 세계를 다니다시피 하며 다녀요.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요. 오랜만에 인조 고기밥과 두부밥, 추억의 북한 음식을 맛보니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또 한 번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솔직히 배고파서 왔거든요. 저는 너무 배고파서 죽지 않으려고 떠난 길이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좀 배고프지 않으니까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자니 너무 내한테는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직 가족이 있습니다. 남한 음식이 마련된 먹거리 장터도 눈에 띄었는데요. 농번기면 하나원 교육생들이 일손을 돕기도 하며 상부상조해왔다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 탈북민들의 친정집 나들이를 환영했습니다. 이 하나원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이것 좀 준비한 거예요. 탈북 여성과 그 가족들까지 4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신규 탈북민의 숫자가 급감함에 따라 시설에 여력이 생기면서 처음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료하신 탈북민들이 한 번쯤 여기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분들도 여기 오실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약간 하나원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교육들을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설. 이곳 하나원에서 재작년에 새로 문을 연 직업교육관입니다. 탈북민들의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국가기술 자격 시험까지 치러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일 아트와 헤어 메이크업, 요양 보호와 공제 수선, 각종 요리의 제과, 제빵까지 다양한 직업교육 장소를 둘러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며 제2의 도전도 꿈꿔봅니다. 분들하고 겪어보면서 느꼈던 건 열정 하나는 대단하시다. 의지 하나는 대단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 또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또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다라는 거. 사랑하는 가족, 또 동양의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서 유독 많이 했다는 윷놀이를 오랜만에 즐겨보고요. 저녁 시간이면 TV 놀 수 있는 무지가 부모하고 자식간에 유일하게 놀 수 있는 놀이는 여기밖에 제일 많죠.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본 예술 공연. 아이들을 위한 샌드 아트와 과학 마술쇼. 하나, 둘, 셋. 우와, 잘했어. 박수. 좋아요. 또 통일을 꿈꾸는 공예물과 캘리그라피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서 남북의 언어 맞추기 퀴즈와 가사 바꿔 부르기도 해보며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뜻깊었던 친정집 나들이. 어부바 무리부리바 첫사랑 우리 하나원 어부바 부리부리바 사랑해요 나의 친정집. 새해를 맞는 다음 달엔 탈북 남성들의 정착 교육 시설로 10년 전 문을 연 강원도 화천의 제2 하나원에서 또 한 번의 방문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데요.
어느새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의 발길이 이제는 갈 수 없게 된 북한 고향집을 대신해 남한의 고향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저 송아지요. 일단 보통 송아지 생각하고 약간 좀 떠올리긴 했거든요. 둥글레? 감도 안 하는데요. 다 자란 수소를 이루는 황소는 북한에서 둥글소 또는 둥글황소라고 합니다. 둥글소를 몰아 밭을 갈다와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아, 둥글소. 아, 진짜 이거 진짜 누구한테 해도 아무도 못 맞히는 글자예요. 이거 어떻게 맞춰? 아, 황소를 둥글소라 그래요. 황소 하나도 이렇게 다르다니 되게 좀 신기하고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매서운 추위에 많은 눈까지 쏟아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오늘과 내일 더 강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동파 등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